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 후에 한 알씩 드세요. 식후에 한 알이요? 감사합니다. 2번, 안녕하세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집을 찾는데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조금 비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음 달에 이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번,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고향에 방문할 것이라는 응답이 72%,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3%,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 출근한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내일 2시에 학교 앞에서 보기로 한 약속 잊지 않았지? 미안한데 내일 수업이 늦게 끝날 것 같아. 2시까지 못 갈 것 같은데. 5번, 저기, 어제 비행기 표를 예약했는데요. 출발 날짜를 미루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럼 도착 날짜는 그대로 하실 건가요? 6번,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화장실 문이 잘 안 닫혀서요. 그러네요. 고치려면 주중에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7번, 여보세요? 한국출판사지요? 김수연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무슨 일이세요? 8번,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어떡하죠? 저희는 이미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했거든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야?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 넌
여행 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응. 동아리 친구가 기차로 전국 여행을 간다고 해서 같이 갈까 해. 그럼 잘 알아봐.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기차표가 있는데 판매 기간하고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10번) 어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셨다고요? 네, 원래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받기로 했는데 우편 발송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의 카드는 아직 발급 전이라 변경 가능합니다. 댁으로 발송해 드릴까요? 아니요,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겠어요? (11번)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지금 어디야? 급하게 보내야 할 소포가 있어서 우체국에 왔는데 사람이 많네. 그래? 근데 교수님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거라서 시간을 더 늦출 수 없어. 그럼 나는 이거 보내자마자 바로 갈게. 너부터 먼저 가 있어. (12번) 김수현 고객님, 1시간 후에 대구로 택배 배달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외출 중인데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주시겠어요? 고객님 아파트에는 택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두겠습니다. 요즘 택배 보관함이 고장나서 사용을 못해요. 아, 그럼 경비실에 택배가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나 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어. 좋겠다. 난 요즘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빠서 내년에 따려고.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봐. 시험이 더 복잡해져도 어쩔 수 없어. 올해는 시간이 없거든. 14번. 기술 지원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인터넷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인터넷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점검은 모레 오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사내 전화를 이용하여 기술 지원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번) 서울역 고가 통제 후 주변 대중교통 이용량이 평일 기준 4.9% 증가했습니다. 지난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었으나 비교적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연말까지 서울역 고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16번) 저희 지역의 자활센터 운영 건립에 힘써주신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활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활센터는 사회복지에서 소외되어 온 저소득층을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사회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요즘 저희 동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아요.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깨끗해지고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전보다 줄었대요. 무엇보다 저처럼 혼자 살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가정은 쓰레기 비용 부담이 줄어서 좋죠. 18번. 어제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노키즈 존이었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많아지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가만히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식당에 내는 돈에는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용료를 내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19번. 학교 앞 분식점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우리 학교에 기부하셨대. 나도 학교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시더라.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할머니처럼 번 돈을 전부 다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할머니처럼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만약 할머니 입장이라면 난 나를 위해서 쓸 것 같아.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 내 재산이 장학금으로 쓰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0번. 앞으로
공무원 인사카드에 개인정보가 많이 삭제될 예정이래요. 신체 정보나 결혼 여부 등이 삭제될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출신 학교는 왜 삭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인데요. 전 출신 학교가 원래 인사카드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공무원이 하는 일하고 출신 학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출신 학교가 좋다고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쓰라고 하는 건 지연, 학연에 의존하겠다는 뜻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입해온 지원서도 함께 수정하면 좋겠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 갔다가 영화 전에 나오는 금연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나도 텔레비전에서 그 공익 광고 봤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그런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린다고 공익 광고를 그렇게 무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떤 관객들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을 가리더라.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랐는데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겠지만 금연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린 것 같아서 난 괜찮다고 봐.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극장에 갔다가 영화 전에 나오는 금연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나도 텔레비전에서 그 공익 광고 봤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그런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린다고 공익 광고를 그렇게 무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떤 관객들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을 가리더라.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랐는데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겠지만 금연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린 것 같아서 난 괜찮다고 봐. 21번. 이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혹시 어느 동에 살고 계신가요? 아, 제가 이용할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건강 상태도 무료로 체크해드리고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지역 내 복지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혹시 어느 동에 살고 계신가요? 아, 제가 이용할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건강 상태도 무료로 체크해드리고,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지역 내 복지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줄 거예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편집장님, 최근 초판본의 내용과 표기를 비롯하여 활자까지 그대로 다시 출판한 시집의 인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시인들의 작품이죠. 저희는 요즘 젊은 독자들이 과거 유명 작품을 옛날 모습 그대로 소장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시집을 기획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진달래꽃 초판본이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이 커진 게 인기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집장님, 최근 초판본의 내용과 표기를 비롯하여 활자까지 그대로 다시 출판한 시집의 인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시인들의 작품이죠. 저희는 요즘 젊은 독자들이 과거 유명 작품을 옛날 모습 그대로 소장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시집을 기획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진달래꽃 초판본이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이 커진 게 인기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침대 광고 좀 한번 봐줄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불편해서 침대를 바꿔볼까 하거든. 지금 쓰는 침대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자는 자세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난 그냥 편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야지 뭉친 근육도 풀어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대. 오늘부터 그렇게 자도록 해봐. 그럴까? 그런데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계속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본다고 나쁠 건 없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 나온 침대 광고 좀 한번 봐줄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불편해서 침대를 바꿔볼까 하거든. 지금 쓰는 침대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자는 자세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난 그냥 편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야지 뭉친 근육도 풀어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대. 오늘부터 그렇게 자도록 해봐. 그럴까? 그런데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계속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본다고 나쁠 건 없잖아.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복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과정에 문제는 없나요? 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하고자 시행됐는데요. 정부의 기존 정책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운영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과 홍보 비용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독거 노인 중에는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1:1 가정 방문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홍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복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과정에 문제는 없나요? 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하고자 시행됐는데요. 정부의 기존 정책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운영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과 홍보 비용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독거 노인 중에는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1:1 가정 방문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홍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육아는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환경은 일반적인 가정과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송 속 아이들이 이용하는 특별 체험이나 활동은
대부분 유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능 프로그램을 사교육 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아 교육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사교육 방식은 연령에 맞는 교육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재 위주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육아는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환경은 일반적인 가정과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송 속 아이들이 이용하는 특별 체험이나 활동은 대부분 유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능 프로그램을 사교육 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아 교육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사교육 방식은 연령에 맞는 교육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재 위주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1번. 삼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인의 위로를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결국 그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위로의 말이 정작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인의 위로를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결국 그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위로의 말이 정작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번. 삼십사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이제 대표적인 안전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진체험, 화재 대피체험, 소화기 사용법 체험 등 실제 상황에 가까운 교육 환경은 다른 지역의 안전체험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이번에 피난기구 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치원생은 수직구조대, 초등학생 이상은 완광기 체험을 실시하고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피난사다리와 승강기식 피난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이제 대표적인 안전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진체험, 화재 대피체험, 소화기 사용법 체험 등 실제 상황에 가까운 교육 환경은 다른 지역의 안전체험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이번에 피난기구 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치원생은 수직구조대, 초등학생 이상은 완광기 체험을 실시하고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피난사다리와 승강기식 피난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35번. 삼십육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오늘은 독거노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마지막 동행의 대표 김수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동행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마지막 동행은 독거노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중에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장례 절차는 누가 처리할까요? 그분들에게는 영정사진을 찍어둘 여유도,
장례식장에서 슬퍼해줄 가족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인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독거노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마지막 동행의 대표 김수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동행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마지막 동행은 독거노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중에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장례 절차는 누가 처리할까요? 그분들에게는 영정사진을 찍어둘 여유도, 장례식장에서 슬퍼해줄 가족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인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0여 년간의 논쟁 끝에 안락사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 우리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보통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웰다잉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만 마련된 것입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그 대상이 가족이 없거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원에서 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계의 거부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덜란드에서는 30여 년간의 논쟁 끝에 안락사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 우리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보통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웰다잉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만 마련된 것입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그 대상이 가족이 없거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원에서 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계의 거부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구 결과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중저음의 목소리는 상대방이 듣기에 편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감과 호감까지 얻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노력을 통해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는 생활 속 사소한 습관만 잘 지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 말할 때 자신의 음역대에 맞게 소리를 내 긴장된 성대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를 곧게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헛기침을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좋은 목소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목소리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구 결과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중저음의 목소리는 상대방이 듣기에 편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감과 호감까지 얻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노력을 통해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는 생활 속 사소한 습관만 잘 지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 말할 때 자신의 음역대에 맞게 소리를 내 긴장된 성대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를 곧게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헛기침을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좋은 목소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겨울철은 가려움증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계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소양증이라고 하는 이 가려움증은 피부를 긁거나 비비고 싶은 불쾌한 느낌을 말합니다. 가벼운 겨울철 가려움증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인데 원인을 파악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가려움증은 보통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고 피지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비누를 많이 사용하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한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습제를 발라주고 실내 습도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콜라처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겨울철은 가려움증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계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소양증이라고 하는 이 가려움증은 피부를 긁거나 비비고 싶은 불쾌한 느낌을 말합니다. 가벼운 겨울철 가려움증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인데 원인을 파악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가려움증은 보통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고 피지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비누를 많이 사용하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한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습제를 발라주고 실내 습도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콜라처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삼포 세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있을까 싶지만 5포 세대에서 꿈과 희망 직업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N포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도전 정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사회의 구조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만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로는 젊은 세대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없겠죠. 따라서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3포 세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있을까 싶지만 5포 세대에서 꿈과 희망 직업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N포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도전 정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사회의 구조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만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로는 젊은 세대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없겠죠. 따라서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국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2010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은 일부 계층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고 수백 년이 넘는 나무들이 가득한 숲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환경과 자연을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노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약자는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이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들 그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국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2010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은 일부 계층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고 수백 년이 넘는 나무들이 가득한 숲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환경과 자연을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노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약자는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이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들 그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언론은 매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재난 상황을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그 현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재난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속보 경쟁 속에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 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낳고 이는 현장의 적절한 대응까지 막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리한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언론계에서 세운 재난 보도 원칙이 존재했지만 이것 또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계 종사자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언론은 매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재난 상황을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그 현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재난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속보 경쟁 속에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 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낳고 이는 현장의 적절한 대응까지 막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리한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언론계에서 세운 재난 보도 원칙이 존재했지만 이것 또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계 종사자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49번. (50번)